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결산 부분 들어갈 거고요. 결산은 제가 두 번에 나눠서 강의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현금 과부족입니다. 자, 임시 계정이죠. 임시 계정이라는 건 우리가 결산 때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안 되는 그런 계정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 과부족 어차피 결산에 재무제표 반영도 못하는 계정 과목인데 왜 있나요? 그 결산을 가기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결산을 가기까지에 혹시나 현금과 실제 장부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면 우리가 그때 대체해주는 그런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이에요. 원인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 그 원인과 대체를 할 거고요. 기말 때까지 우리가 이제 결산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원인을 못 찾으면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대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결산을 가기 직전까지고요. 결산 가는 시점에서 현금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현금 과부족을 쓸 수가 없고 바로 잡이익과 잡손실로 대체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결산까지 가기 위한인데 가면서 내가 현금이 부족해, 현금이 너무 많아 라고 했을 때 내가 결산 시점에 딱 도착해서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다라면 바로 잡이익과 잡손실로 대체를 하셔야 된다는 게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금 과부족은요,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현금 시제가 1,000원이고 장부상 현금이 800원이면 이 현금 시제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장부상은 현금에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200원만큼 1,000원, 800원 200원만큼 더 많잖아요. 200원 업을 시켜줄 거죠. 차변에 현금 200원, 자, 대변에 현금 과부족 200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금 시제 차이 원인 중에 이 200원 중에서요. 100원만큼은 외상매출금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차변으로 보낼 거예요. 근데 200원 중에 100원만 알았잖아요. 200원 중에 100원만 회계 처리하실 거고요. 대변이 외상매출금 되겠습니다. 이 외상매출금 자체가 원래 차변에 처음에 돈을 받았을 때 현금으로 받았어요, 외상매출금 받은 거예요 라고 했다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매출금이었을 텐데 현금을 받았던 시점에서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기 때문에 대변과 이 차변을 상계시켜보면 결국에는 이 현금 100원은 외상매출금이에요 라고 결론이 지어지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100원 결국에는 결산 때까지 못 찾았다라고 한다면 대변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차변으로 100원만큼 보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변이 빈다면 대변이 잡이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현금 잔액은 800원이고요. 실제로 장부상의 현금이 1,000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뭘로 맞춰준다? 이 실제 현금 잔액 얘로 맞춰줄 거기 때문에 차이나는 200원만큼을 장부상에서 빼줘야 돼요. 대변에 현금 200원이고요. 이때 나오는 차변의 계정 과목 현금 과부족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0원 중에서 알았어. 어디로 나간 거냐면 직원이 출장 간 거예요. 100원은. 자, 그럼 차변에 여비교통비, 대변에 현금이 맞는데 이미 그 전에 차이 나는 부분만큼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했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과부족 100원만큼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회계 처리했을 때 차변에 200원, 대변에 100원이니까 이제 차변에 100원만큼이 남았죠. 현금 과부족으로. 기말 때까지 100원 못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없애줄 거예요. 대변을 현금 과부족 100원이 없애줘야 그 전에 분기에서 차변에 200원 있던 거 대변으로 100원 빼줬고 또 100원 빼주면 이제 현금 과부족이 정확하게 없어지겠죠. 차변에 이럴 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 잡손실 되겠습니다. 잡손실. 차변은 비용이 나오죠. 그래서 잡손실이고요. 대변은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대변에는 잡이익이 나왔던 거예요.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매출채권의 대손회계 처리 보도록 할게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오면 매출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말 매출채권 중에서 대손 예상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고요. 대손이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정말 못 받게 됐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는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처음에 대손 삼각비를 만들 때는요, 이 정도는 못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예상한 금액을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고, 이 이후에 진짜 못 받게 됐어 라고 한다면 대손 충당금과 상계해서 회계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 얼마 있는지 확인한 후에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면, 얼만큼 내가 해야 되는 것만큼 있다면 추가로 계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는 1,000원만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부상에 500원만큼만 있다. 그럼 차이나는 500원만큼을 추가로 계상하시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손 처리가 가능한 항목 중에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과 단기대여금, 미수금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미수금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하고요. 이 단기 대여금과 미수금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기타의 대손 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수익과 비용할 때 설명드렸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여러분들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비를 외상매출금 중에서 진짜 1,000원만큼은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한 부분이에요. 자, 잔액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 기본 분계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입니다. 1,000원만큼, 왜냐하면 충당금 잔액 없기 때문에 1,000원만큼 계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바드럼의 대손상각비 계상액은 500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 없대요. 그럼 얘도 똑같이 위의 문제랑 같은 문제죠.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잔액 없기 때문에 500원 그만큼 다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은 10만 원이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0원이래요.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1%의 보충법으로 설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10만 원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1%만큼, 그러면 1,000원이죠. 1,000원만큼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충당금 잔액 있나 봤더니 잔액이 500원이래요. 그럼 1,000원에서 500원 차감한 금액 얼마? 500원을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손을 발생한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거래처가 파산해서 정말 정확하게 못 받게 됐어요. 외상매출금 5,000원을 대손 처리를 할 건데요. 지금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입니다. 난 5,000원만 하면 되는데 10만 원이 있으니까 너무 여유 있게 충당금이 있는 거죠. 자, 대변에 발생했던 대손 충당금을요, 차변으로 보내면서 없애줄 거예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5,000원. 자, 대변에는요,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죠.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은 어디에 있어요? 차변에 있어요. 못 받게 됐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5,000원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관 중이던 어음의 부도가 확정되어 이 바드러움 2,000원만큼을 대손 처리할 건데요. 충당금 잔액 10,000원이라고 하네요. 나는 2,000원만 대손 처리하면 되는데 10,000원만큼 넉넉하게 있으니까 그냥 차변에 대손 충당금 2,000원, 대변에 바드러움 2,000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이 5,000원을 대손 처리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해야 할 일 충당금을 조회해보니까 1,000원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5,000원이 필요한데 1,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1,000원만큼을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차이 나는 4,000원,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은 대손 상각비로 직접 바로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의 외상매출금 5,000원, 차변의 합계가 5,000원, 대변의 합계 5,000원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내가 대손 처리를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미안했어, 그때 나 지금이라도 돈을 줄게 라고 하면서 대손금을 회수하게 됐을 때는요, 거래처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이 외상매출금 현금으로 입금됐습니다. 차변엔 당연히 현금이 오겠죠. 대변에는 외상매출금을 올 수가 없어요. 이미 외상매출금 장부상에 없거든요. 자, 그럼 어떤 걸 살려줄 거냐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다시 살려줄 겁니다. 자, 이 앞에서 한번 볼까요?
자, 외상매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못 받았을 거라고 예상했을 때 대변을 이미 보냈어요.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왔었죠. 자, 얘를 다시 차변에 있는 걸 살리는 겁니다. 자, 대변으로 살릴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관 중이던 어음 부도로 대손 처리했던 이 받으럼 2,000원을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이 올 거고 대변에 받으럼 올 수 없어요. 이전에 받으럼 대손 처리하면서 다 사라졌거든요. 장부상에 없는 받으럼이에요.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요 대손 충당금 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자, 혹시나 이 대손 충당금이 초과를 할 수도 있어요. 뭐에 비해? 우리가 지금 설정하려는 대손 상각비에 비해서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대손 상각비 계상액은 1,000원이에요. 저는 대손 상각비를요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장부상 조회하니까 잔액이 2,000원인 거예요. 나는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얘가 2,000원까지만 있으니까 너무 많아. 어떻게 할 거야? 1,000원 줄여줄 거예요. 자, 2,000원에서요 1,000원 줄여서 1,000원만큼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자, 대변에는 이 대손 충당금 환입시킨 거야. 다시 우리가 뱉은 거야. 환입. 1,000원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받으럼 대손상각비 계상액은 500원이에요. 저는 500원만큼만 대손상각비가 있으면 되는데 얘 잔액이 1,000원만큼 있어요. 그럼 1,000원만큼이 다 필요 없고 난 500원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이 500원만큼을 대손충당금을 없애줄 거예요. 대손충당금은 원래 대변에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없애려면 차변으로 보내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 대변은 대손충당금 환입 내겠습니다. 환입.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유형자산 혹은 무형자산에 대해서 취득원가를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그런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감가상각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감가상각비는 전산회계 2급에서도 배웠던 부분입니다. 자,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 등이 필요하죠. 취득가액 얼마 주고 샀니? 잔존가액. 혹시 우리가 나머지 5년 동안 내용연수를 거쳐서 그때 1,000원이 남을 것 같아, 2,000원이 남을 것 같아, 그런 게 남겨진다면 잔존가액이고요. 내용연수는 몇 년 동안 감가상각 할 거니가 내용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등이 나와 있는데,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뺄 거예요. 문제에서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로 나눌 거죠. 자, 이 정액법 같은 경우에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취득 원가에서 그동안 감가상각해온 거 다 뺄 거고요. 자, 상각률로 바로 곱해주는 방법이 정률법이고요. 정률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많이 감가상각을 하고 가면 갈수록 적게 감가상각을 하는 그런 계산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연수합계법은요. 우리가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 빼는 건 정액법과 비슷해요. 근데 그 아래 어떤 거랑 곱할 거냐면 내용 연수의 합과 잔존 내용 연수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비율만큼 우리가 곱해줄 건데 이 내용 연수의 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5년 동안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거라면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여러분들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15가 되죠? 자, 15로 내용연수의 합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존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 따라서 이제 분자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빼는 건 정액법과 일치하고요. 자, 이 아래에 어떤 거와 곱할 거냐면 총 예정 생산량 분해서 실제로 단계 생산한 거. 우리가 처음에 이 기계장치를 사왔을 때 생산량에 예정된 금액이, 왜냐면 지금 확정은 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사람이 미래에 딱 볼 수는 없으니까. 총 예정 생산량이 10,000개였다. 자, 그럼 10,000개분에 내가 실제로 단계에 생산한 게 2,000개더라. 그럼 2,000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곱하시는 방법이 생산량 비례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자산 회계처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 날 취득한 건물의 취득원가는요 10,000원입니다. 자, 건물을 취득을 했죠. 잔존가액은요 0원이고요.
자, 내용연수는 20년입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연수 분의 만원의 취득원가, 잔존가액 0입니다.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500원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무조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자, 두 번째 1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요. 만원이고요. 잔존가액 0원입니다. 내용연수 5년이에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건데, 자,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상각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얘기 없네요. 바로 0.451 차변의 감가상각비 4,510원이고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51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자산 회계처리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월 1일입니다. 앞문제는 1월 1일이었거든요. 취득한 건물의 이 취득원가가 만원이고요. 잔존가액이 0원입니다. 내용연수 20년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앞문제랑 동일한 것 같은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계산한 이 500원은요 1년분이에요. 1년분이라는 건 1년 동안 다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7월 1일이기 때문에 자, 7월 1일을 월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6개월이에요. 자, 여러분들 1년에 12개월을 6개월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분하시면 250원만큼만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25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5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만원과 잔존가액 연어, 내용연수는 정률법이니까 상관이 없죠. 이 상각률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만원 곱하기 0.451인데 4,510원이에요. 여기에서 곱하기 1년 동안 다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죠? 12분의 6입니다. 1년은 12개월이고 그 다음에 7월부터 7, 8, 9, 10, 11, 12, 6개월이기 때문에 12분의 6을 하시면요. 이게 2,255원 되겠네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2,255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2,255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 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과 마찬가지겠지만 이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계약이나 어디 법에 20년 초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20년 초과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정액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무형자산 상각입니다. 자,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이런 상각 방법을 다 쓸 수는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정액법 사용하시면 되고요. 무형자산에 잔존가치 없는 걸로 해서 무형자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직접법이에요. 직접법이기 때문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이 감가상각비의 그 무형자산 자체가 대변에 나옵니다. 자, 1월 1일 날 취득한 이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가 만원입니다. 잔존가액 0원이고 내용연수 5년인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년이고요. 만원이고요. 잔존가액 없기 때문에 2,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그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고요.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왜 소프트웨어예요?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거라서 직접법이죠. 직접적으로 대변으로 아예 빼줘버리는 분계예요. 자, 무형자산 자산이에요. 대변에 왔다는 건 자산이 감소됐을 때만 대변에 오잖아요.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월 1일 취득한 이 소프트웨어 취득원가 만원이고요. 잔존가액 0원이고 내용연수 5년이고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월 1일 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5년에서 만원에 잔존가액이 0이면 자, 5년이죠. 50, 2,000원입니다. 자, 2,000원인데 곱하기 12분의
7월 1일부터죠. 6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1,000원이 되겠네요. 자, 지금 무형자산 상각비는 1,000원. 대변의 소프트웨어 얼마? 1,000원이다 라고 여러분들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내용 연수가 20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교재에서 20년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20년 만원 0원에서 이렇게 하면 500원이죠. 자, 500원인데 500원을 12분의 6으로 하시면 자, 이게 250원입니다. 자, 교재선 그래서 250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만든 PPT는 똑같이 5년으로 했기 때문에 1,000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포인트는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월할 계산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7월 1일 날 구입했기 때문에 6개월 분에 대해서만 자,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계산한 금액의 전액을 다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 네, 오늘은 이제 결산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대손총당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산회계 1급을 들으면서 혹시나 전산회계 2급에서도 결산 부분 중요하니까 그런 포인트 같이 강의를 시청하시면 매우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결산 두 번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